문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능동과 수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외국인들도 능동과 수동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에스크나 ing 붙인 걸 능동이 나오고 SQL을 pp로 바꾸는 것이 수동이라고 하죠. 수동은 문어적 표현이 많고요. 구어적 표현은 적어요. 다시 말해서 배운 사람일수록 수동에 익숙합니다. 우리 주의할 것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수동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독해를 통해서 문화적 표현이니까 익숙해지면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수동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련됨. 말이 세련되게 돼요. 그 이유는 나머지를 다 제끼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련됨인데요. 내가 뭐뭐 했어. 내가 뭐뭐 했어. 이러면은 반복되는 행위자가 계속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주어를 계속 생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장 구조가 동사부터 시작하는 구조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어를 빼면 뺄수록 생략하면 할수록 더 세련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어제 학교 가서 뭐뭐 했어. 그리고 뭐뭐 했어. 그리고 뭐뭐 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반복할수록 문장이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수동은 무조건 쓰는 것이 좋은 것인가? 물론 그렇진 않겠죠. 세련됨을 추구하긴 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어떤 그 프로를 슬쩍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나와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말하는데 분명 우리말인 건 맞아요. 근데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평상시 우리가 구어체로 쓰지 않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니까 책을 읽은 티는 나는데 책으로 언어를 배운 듯한 느낌?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 우리말이지만 되게 어색했어요. 꼭 외국인이 어떤 국어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을 구사하는 느낌? 분명 한국인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은 큰 건 아니겠으나 그런 면에서 이 세련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용해서 수동태를 많이 쓸수록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항상 적절하게 언어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세련되든 뭐든 상관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동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로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 배운 사람일수록 영어에서 수동태를 많이 쓴다? 그만큼 독해를 통해서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독해를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학력이 낮을수록 수동태를 만날 문장이 별로 없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장의 수동태가 제가 미리 쳐놨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와요. 한 지문에 몇 개 나온다고요? 5개군요. 꽤 많죠. 하나, 둘, 셋, 넷, 5개군요. 5개 정도나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어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인데 문어체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동태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은 어떻게 배운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운다는 게 꼭 회화하듯이 뭐 소리 지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독해를 통해서 얻는 것도 몸으로 받는 거예요. 눈을 통해 들어오든 소리를 통해 들어오든 다 몸입니다. 이런 지각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몇 가지 볼게요. 능동태라는 것은 얻는 거죠. 이것처럼 gain access 보이십니까? access를 얻는다는 것이니까 능동적인 거죠. 누가 얻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뭐가 있겠죠. 뭐
연구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죠. 주어는. 자, 매번째 다 주어는 생략합니다. 그럴수록 더 세련되고요. 자, 컨테스트가 held 된다고 했어요. 원래 의미는 hold죠. 홀딩이 뭐죠?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컨테스트가 이제 컨테스트를 잡아놨어. 뭐뭇을 잡아놨어. 이게 뭐예요? 개최한다는 얘기죠. 컨테스트가 있어. 이번에 시합을 잡아놨거든. 그게 뭐예요? 그걸 잡아놨단 말은 그것을 개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드가 개최하단 말이 되는데 컨테스트 입장에서는 개최하는 게 아니죠. 지가 개최되는 거니까 컨테스트 was held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왜 홀드가 왜 잡다라는 의미에서 개최하다는 의미까지 나가는지를 이제는 아셔야 돼요.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홀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이번에 내가 약속을 잡아놨거든. 약속 있어. 약속을 잡아놨어. 약속을 예약했어. 약속을 예정돼 있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그중에 약속을 잡았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요. 손으로 물건을 잡듯이 그게 바로 은유적 표현이에요. 컨테스트를 잡아놨다는 말은 개최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ask라는 단어가 물어보다지만 were ask 되면 질문을 받는 거죠. 참여자들에게 파티스펀트들에게 obtain 얻어라 라고 ask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타켓이 되는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켓이 되는 회사가 있고 그것이 could be used, utilize는 활용하다요. hypothetical 가설에. 가설이란 말은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상의 공격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활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PP를 쓰는 거예요. 타켓 회사는 가상의 공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의 회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자, 하여튼간에 이것은 utilize 이렇게 되고요. 150번의 폰콜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were made를 쓰고 있죠. 그 전화를 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콜을 했다는 얘기죠. 콜의 입장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made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느낄 수 있죠. phone call were made, contest was held, 뭐뭐뭐 be utilized, 뭐뭐뭐 were asked 이렇게요. URL be send, no sent 보내지는 거죠.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머리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이해가 되는데 순간 나왔을 때 그거를 한글로 바꿀 때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막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 그러면 잘못 배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그럼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몸으로. 그럼 몸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독해를 하셔야 돼요. 듣기라도 뭐든 간에 독해를 하셔야 돼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동태 문장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태여 해석하지 않고도 구태여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PP와 과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우선 이렇게 봤어요. 정리해 봤는데 왜 시험 문제에서 여기 보면 ask란 말 보이죠? 이 단어가 이렇게 하면 과거도 되고요. 과거 아시죠? 시제. 그것도 되고 과거도 과거 분사라고 하죠. 과거 분사. 이게 PP입니다. PP도 돼요. 이 PP일 때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거고. 그럴 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기는 하죠. 순간적으로 이거 구별할 수 있냐? 구별할 수 있어요. 분석하지 않고도. 자꾸 분석하면 자꾸 분석만 하게 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 독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올라가서 해석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Cyber Security Inertia and Social Engineering. Cyber Security, 사이버 보안의 Inertia. Inertia란 말은 관성, 그냥 무력, 아무 힘 없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의 무력함이랄까요? 관성. 사회공학. 공학이란 게 뭐예요? 엔지니어링.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엔지니어란 말은 뭔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거예요. 맞게끔. 그 사회 설계라고 할까? 사회공학이라고 해석되긴 하지만 사회공학에 관한 이야기.
Social engineering is a method of gaining access to system data and buildings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human psychology. 결국 사회공학은 뭐예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 심리. 사회공학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거죠. 액세스. 시스템이나 데이터나 건물에 접근하는데 뭐를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exploration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용하단 말이 usage 활용이란 말이에요. 용례란 말이고 use란 단어가 있는데 왜 이걸 썼을까요? 특히 이제 뭔가를 나쁜 의미를 갖는 느낌을 갖는 단어가 exploit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쓴 거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좋지 않죠. 느낌에. 예. As foolish as it may sound, som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ink that they are resistant to the threat of social engineering. as는 같다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as는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바보 같다는 얘기죠. 뭐만큼? 그것이 들리는 만큼. 그러니까 듣기에도 바보 같은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들리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바보같이 들리지만 들리는 것만큼 바보 같지만 이런 뜻이니까 바보같이 들리지만 일부 회사와 조직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저항한다고. 소셜 엔지니어링 위협에 저항한다고 자기들이. 근데 그게 대조적으로 어떤 organization is immune to social engineering, not even the White House or any other primary system. 그런데 그 정반대로 어떠한 조직도 이민이 뭐죠? 면역성의 있는 은유적 표현이죠. 사회적 공학에 대한 비유적으로 면역성이 있다. 없다죠. 놓으니까 없다. 심지어는 백악관도 없고 어떤 프라이먼트 뛰어난 시스템도 그러하다. For instance, a contest was held at a security conference wherein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obtain information from target companies, which could be utilized for hypothetical attack. 자, 읽고 나갈 때 제가 수동태를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꾸 여기서 눈이 멈추죠. 그러면 안 좋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 들이면 계속 여기에서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자꾸 멈칫하게 만드는 게 분석하니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지? 이 뜻이 수동태는 알겠는데 수동태는 알겠는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수동태네. 수동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받는다구나.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하나가 작동하게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작동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멈칫하면서 작동돼요. 기어가 바뀌는 거예요. 1단에서 2단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면서 늦어지는 거예요. 컨테스트는 예를 들면 그냥 개최되는 거예요. 안보 회담에서 개최돼요. 되었죠. 과거니까 되었어요. 거기에서 참여자들은 얻으라고 요청 받았어요. 정보를. 타겟 회사로부터. 그 회사는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가상의 공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Out of the 140 phone calls that are made to employees to the target companies, almost all the employees divulged information except for 5 who refused to give out anything. 자, 근데 140개의 전화 중에 했던 전화, 고용자들에게, 지금 종업원들에게, 타겟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했던 전화 중에서 거의 모든 종업원이 divulge, 누설했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5명을 제외하고는 누설했다. 그 5명은 거절한 거죠. give out, 그것을 나눠주는 걸 거부했던 거예요. In addition, 90% of the employees clicked on the URL which were sent to them by the participants. 자, 게다가 90%의 종업원은 클릭했던 거죠. URL을. 그 URL은 보내지는 거죠. 그들에게 종업원 참여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이것도 보내짐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한글로 바꾸면은 당했다가 되는데 한글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were sent to them, 그들에게 보내졌구나가 될 거예요. 자, these employees did not even bother knowing the person who sent it. 자, 이러한 종업원들은 심지어 bother란 말은 신경 쓰는 거예요. 귀찮지만 좀 짜증도 나요. 귀찮고 그런 단어예요. 그 뭐예요? 심지어는 애써서 귀찮지만 알려고 하는 거. 근데 아시죠? 귀찮지만 알려고 하는 거.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다가 되죠.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보낸 누군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The Security Conference concluded on how wide and dangerous the scope of social engineering is for all system organization. 이 Security Conference, 이 보안 안보 회담은 뭐라 결론을 지었냐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험한지,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의 스코프 범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넓고 모든 시스템의 모든 조직에게 이제를 결론 내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넓은지를 결론 진 거죠. 이 범위가. 자,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 문법 어렵진 않아요. 머리로 하면 어려운데 몸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몸이란 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perceive예요. perception 할까요? perception? 받아들이는 거. 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결국엔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탑다운 방식. 그냥 넣어주면, 인풋을 넣어주면 우리 머리가 알아서 그걸 정리해줘요. 근데 바텀업 방식은 뭐예요? 끌어올리는 것은 머리야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다 알려줄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하면 B 플러스 PP는 수동이고 이 수동태가 나가면 해석할 때 뭐뭐가 당한다 해석하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 알려줄게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바텀업 방식은 성공할 리가 없죠. 성공할 리가 없죠. 왜 성공할 리가 없을까요? 당연하죠.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넣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넣어주니까. 그럼 머리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으로 영어하는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언어에 대한 고유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뭘 이용합니까? 우리 언어에 또 다른 능력 있죠. 분석 능력. 이거를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어의 고유한 사용 능력은 버려버리고 갖고 있는데 분석 능력을 끄집어내서 분석하면서 사용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죠. 머리가 가동되는 범위가 쓸데없는 거여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자,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퍼셉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풋이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어체에서는 별로 없다고 했죠. 문어체에서 많은 표현이 수동태고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수동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